구절을 하겠습니다. 명지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강절 소선생이 말하기를 편안하고 한가롭게 살 때 삼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겨우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입에 나가자 문득 걱정거리가 생기리라. 입에 상쾌한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병을 만들 것이요 마음에 상쾌한 일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있으리라. 병이 난 후에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만 못하느라고 하셨다. 네, 그렇죠. 편안하고 한가롭게 살 때 삼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편안하고 한가로우면은 그것이 얼마나 유지되겠냐 이거죠. 예, 항상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항상 해동네 달동네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삶의 구조다. 우리 삶의 구조. 예. 해동네 달동네라는 거는 좋은 일 있으면은 항상 그 험악한 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 태풍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그 태풍이 참 그러고 보니까 좀 묘하게 올라왔죠. 그 볼라덴이 있고 이번에 올라온 게 뭐였죠? 볼라벤, 댐빈, 볼라벤하고 댐빈. 뭐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매미라고 우리나라 그 이름을 붙인 거 아니에요? 매미. 그거 좀 매미가 강력했죠. 2000 몇 년대예요. 초기인가? 근데 이게 원래 댐비요? 댐빈. 네. 댐빈이 볼라벤의 형님이었다요. 네, 발생은 이게 하루 먼저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볼라벤이 하루 늦게 발생됐는데 볼라벤이 이제 대형 태풍이고 댐빈은 이제 중형급이죠. 그렇다고 댐빈이 또 아주 소형급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발생돼서 원래는 이게 이 루트를 이렇게 있다면 이제 한국이 있다면 이쪽이 이제 대만이죠, 그죠? 원래는 이 정도에서 발생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이런데요. 댐빈이 발생되고 나서 뭔가를 폼을 잡으려고 했는데 볼라벤이라는 강력한 태풍이 발생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볼라벤이 이쪽으로 올라오려다가 여기에 눌려가지고 댐빈이 대만으로 갔어요, 그죠? 대만으로 가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소멸될 걸로 예상됐는데 볼라벤이 딱 치고 밀어내면서 볼라벤이 위로 올라가니까 한번 카운터 펀치를 맞았잖아요. 댐빈이 맞았는데 볼라벤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갔다가 대륙으로 넘어가서 소멸된 게 아니라 다시 온 거예요. 네. 이래서 이게 대만이 완전히 그 숙대밭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주 맛이 갔어요. 아니 뭐 태풍이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아주 출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댐빈으로 인해가지고 대만이 아주 뭐 피해가 엄청났다 그래요. 아니 무슨 태풍이 가다가 오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전문 용어가 있어요. 가다가 소멸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루트를 타고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볼라벤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북상하는 거죠. 와, 질려버린 거예요. 네. 뭐 이런 태풍이 있나. 네? 가장 그 피해가 많은 게 이제 대만. 네. 대만에서 며칠 동안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먼저 출생해가지고 볼라벤이 다 빠진 다음에 나중에 또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관통했죠, 그죠? 이렇게 소백산 넘어가지고 동해로 빠져나가지고 이제 오늘 소멸이 된 거죠. 어제 이 댐빈은
그러니까 바람은 많지는 않은데 비가 많이 내렸죠. 비를 이 참. 그러니까 이 세력 싸움이 있어요. 이 태풍 누구면은 힘자랑. 이거요. 뭔 얘기다 태풍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볼라벤이 지났다고. 이제 볼라벤은 끝났어. 이제 안심하자. 웬걸? 편안하고 한가롭게 살 때, 좀 편안하고 한가롭다 생각할 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겨우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입에 나가자 문득 댐빈이 생기리라. 이거 아니에요. 볼라벤이 지나갔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깨어서 준비해라. 이제 태풍 지났다는 순간에 댐빈이 몰아닥쳤죠. 입에 상쾌한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병을 만들 것이요. 그렇죠. 내 입맛을 따라서 많이 먹게 되면은 당뇨가 오고 고혈압 오고 뭐 성인병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깨있게 되면은 깨어있지 않으면 음식 조절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너무나 맛있는데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술 담배는 못하는데 담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선배님들이 수술강 뒤로 끌고 가가지고 담배 세 가지를 풀린 이후로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게 피울 게 못 되는구나. 그때 일찍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담배를 못 피웠어요. 초등학교 때 4학년 5학년 때 새마을 담배. 우리는 그 학교 선배들이 무섭잖아요. 담배 피워 임마! 그러면은 피워야죠 어떻게. 그때 콜록콜록거리고 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배 진짜 해로운 거구나. 일찍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안 피우는 거예요. 술은 이제 또 체질이 안 맞아서 또 못 마시고. 그런데 술, 담배가 아니더라도요, 먹을 게 너무 많아. 세상에. 과자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과자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그 건빵. 건빵이 너무 맛있어요. 지금 툭하면 건빵 먹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먹지는 않으려 하는데, 왜냐하면은 건빵에 또 첨가물이 많더라고요. 합성 이런 거 있잖아요. 팽창제, 산도 조절제 이런 게 많으니까. 과자도 친환경 과자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들어간 거를 이제 먹으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 엄마가 그런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디서 만들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먹는데, 건빵에 대해서는 추억이 있어서 제가 좋아해요. 우리가 어릴 때 건빵을 받아 먹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건빵 세대 아닙니까? 빵 받아 먹어요. 빵. 빵. 도시에 계셨을 거예요. 시골에서는 이제 건빵. 건빵은 안 상하잖아요. 식빵만 되더라도 하루 지나면 상하죠. 그렇죠? 옥수수빵. 옥수수빵. 사과로 했습니다. 그렇죠. 유달사님은요? 저는 무슨 없으셨어요? 제가 잘 사는 동네 계셨나? 우리만 받아 먹었어.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건빵을 받아 먹었는데요. 그때 무슨 그때도 제가 글짓기 대회니 사생 이런 대회가 있어가지고 제천 시내 학교에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긴 정말 식빵을 주더라고요. 이건 뭐야? 인간 차별하는 거야? 이거. 근데 그게 이제 시골이니까 오랫동안 보관하기 좋고, 저는 제천시에서도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도 다시금 25리를 걸어 들어가야지 학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10km를 걸어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궁벽한 학교였죠. 그런데 그 강 건너에서는 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강 건너까지는 이제 트럭이 와서 건빵차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날은 축제일이에요. 건빵차 오는 날은 수업 안 합니다. 전교생이 전부 다 일렬로 쭈르르 서가지고, 이게 한강이라면은 우리가 한강이고, 여기가 이제 금수산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 금수산 밑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수산 초등학교인데 숫자를 빼가지고 금산초등학교라고 불렸어요. 여기서 보면 건빵차 오는 게 보여요. 어떤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교정해서 건빵차가 딱 도착하면은 와, 건빵차다! 이러면 이제 수업 끝! 그 다음에 학교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강가까지 아이들이 다 일렬로 서요. 그럼 이제 건빵차가 오면은 건빵차를 배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나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빵을 딱 서가지고 이렇게 줄로
컨테이너 뭐라 그러죠? 컨베이어 시스템이죠. 인간 컨베이어 시스템이 딱 형성돼서 이 건빵을 쫙 일렬로 이렇게 내가 받아서 이만큼 나눠주고 여기서 또 옮기고 그렇게 해서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빵을 이제 그 건빵이 오는 날은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날에는 또 보너스를 많이 주고 점심때마다 이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제천 시내에서는 차들이 그냥 학교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신선한 빵을 배달했었던 거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빵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먹은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도 이 향수의 AB는 건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에는 건빵이 컸어요. 그때도 이거보다는 좀 작았겠죠 아마. 그때는 어린 나이에 어린 눈을 봤을 때 커 보일 거고 한 이만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줌 줬거든요. 이러면 그게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가 나왔어요. 한 줌에. 큰 거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혼자 다 처먹고 오면은 아버님에게 아버지 혼나요. 다 가져와요. 가져와가 타와가지고 집에서 동생들하고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고 초등학교 한 4, 5년 되니까 그때는 이런 건빵이 없어지고 그냥 건빵 한 봉지에 군대 건빵식으로 호치키스로 딱 찍어가지고 있는 그 건빵 한 봉지씩 그냥 이렇게 배급을 해줬죠. 그것도 맛있었고요. 이것도 맛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나머지 독서죠. 나머지 독서. 다 방과 후에 저하고 몇 명은 또 책을 읽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배고프다 싶으면은 교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라. 그러면 건빵 먹도 해줄 테니까. 그래서 교감 찾아가지고 배가 고파요 이러면은 건빵 창고 키를 줘요. 키를 주면은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몇 명이 한 3명이 이제 글 읽고 이랬으니까. 근데 무섭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한 봉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 몇 번 갖다 놔도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먹을 게 얘기가 자꾸 삼촌벌을 세는데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게. 그거를 다 먹다 보면은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깨어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신을 깨어있게 되면은 음식 조절이 돼요. 저절로요. 그러니까 저는 술도 그렇게 된다고 봐요. 담배도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마음이 깨어있게 되면은 힘들지 않게 조절이 돼요. 음식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식사를 하는데 좀 이렇게 깨어있으니까 딱 이렇게 절제가 돼요. 근데 정신이 딴 데가 있거나 생각이 많거나 그러면은 절제가 안 되죠. 밥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래서 그게 비만이 오는 건데 깨어있는 마음, 경계심 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음식 조절이 되죠. 그래서 마음의 삼켜일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마음의 삼켜일 이거는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게 되면 당장에는 편한 거지만은 그것이 이제 나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로움이 되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야지 당장 내 마음이 편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눕고 싶어요. 일하기 싫어요. 그럼 누워있으면 당장은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지나치면 재앙이 따르죠. 그렇죠. 게을러지니까 그 이후에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죠.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옳은 일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은 내가 귀찮고 힘들어도 할 때는 해야죠. 그것이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성이 회복되면은 그게 가능해지죠. 깨어있는 마음. 그러면은 조금 몸이 힘들더라도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리듬이 잡혀가지고 이제 우리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잘
하자는 그런 가르침이죠. 병이 난 후에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병이 나가지고요, 나는 말이야 서울대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그분에게 내가 치료를 받고 있어. 놈들아 알아? 알기나 해? 이런 사람보다 난 병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안 갔는데 이게 더 낫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이야 내 사건을 지금 담당하는 검사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것보다 검사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담에서는 제가 이제 책은담도 우리 이전에 했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의 영웅이 나오기보다 이 전쟁이 1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아서 갑옷이 썩고 칼이 썩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 일을 얘기를 했죠. 네, 멋진 얘기죠. 전쟁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죠. 다음 구절을 그러면 우리 유달사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동제군이 훈계를 내려 말하기를 신묘한 약이라도 원하는 병은 고치기 어렵고 뜻밖에 생기는 재물도 운수가 궁한 사람은 부자가 크게 되게 할 수 없다. 일을 생기게 하고 나서 일이 생기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해치고 나서 남이 해치는 것을 너는 꾸짖지 말라. 천지간호 모든 일은 다 가품이 있나니 멀면 자손에게 있고 가까우면 자기 몸에 있느니라 고 하셨다. 네, 그렇죠. 신묘한 약이라도 원한의 병은 고칠 수 없고, 아니 내가 가슴에 답답한 원한이 있는데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되겠냐 이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식견이 터지고 생각이 열렸을 때 해결이 되는 거죠. 약을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 저희가 그런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전 약을 안 하거든요. 공부시켜서 생각을 열어줘서 고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지, 약으로서 어떻게 그게 해결되겠냐 이거죠. 증상만 완화시킬 뿐이죠. 재물도 운수가 궁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요전에 보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자살했어요. 결국에는 한 20억 30억 됐었는데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고 빚지고 결국엔 자살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일을 생기게 하고 나서 일이 생기는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아니 일을 생기게 한 거는, 일이 꼬이게 한 것은 내가 꼬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꼬였다고 누굴 원망하냐 이거죠. 일이 꼬인 것은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살펴라. 이런 이야기고요. 남을 해치고 나서 남이 해치는 것을 묻지 마. 남에게 해롭게 하고 남을 무시하면 당연히 남도 나에게 해롭게 하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한 일이 아니냐. 천지간의 모든 일은 다 가품이 있나니 멀면 자손에게 있고 가까우면 자기 몸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천지자연계 유보하니 원제하손 근제신이라 했어요. 천지자연의 이치는 반드시 유보가 있다. 가품이 있다. 대가가 있다. 내가 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순행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역행하면은 나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찌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내가 선하게 살자. 먼저 존중하자. 내 뜻속이 하자. 이런 제 가르침인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노자님께서 읽어주세요. 꽃은 지었다 피고 피었다 꽃인다. 이단 옷도 다시 배옷으로 바꿔 입느니라. 넉넉하고 호화로운 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부귀한 것이 아니오. 가난한 집도 반드시 오래 적적하고 쓸쓸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밀어 올려도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을 밀어도 반드시 깊은 구렁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본시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이 없느니라. 네, 꽃은 지었다 피고 또 진다. 비단 옷도 베옷으로 바꿔 입게 되는 시절이 오고
넉넉하고 호화로운 집이라 해서 반드시 언제나 부귀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도 오래 적적하고 쓸쓸함이 오랫동안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꽃은 지고 피고 또 지고 계절도 그렇잖아요. 부단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여서 흐르죠. 가난한 적이 있으면 부자인 적이 있고 부자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쓸쓸한 것도 아니다. 사람이 밀어 올려도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사람, 요즘에 선거철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고 밀어 올려도 대통령 되려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밀쳐내도 그 사람이 나쁘게 되는 법도 없는 거예요. 뭔 뜻이냐? 하늘의 이치가 적용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해가지고 내 뜻대로 다 될 것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즉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하되 그러나 결과는 하늘에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아라. 하늘의 뜻은 본시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이 없다. 하늘은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이치가 잘못됐다고 떠들지 말아라. 내가 겸허하고 예절을 지키면은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생활이 즐거워지고, 내가 오만하고 교만을 떨고 사람을 무시하고 내 할 일 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치를 믿고 내가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좋은 일이 온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다면 그 사람은 겸허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자기 수양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의 몫이다. 그건 그 사람의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수양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다. 그러니까 나도 내 수양을 잘해서 하늘로부터 그런 좋은 결과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것 없다. 평등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자님께서 먼저 한 말씀 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구절이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네. 병이 난 후에 약을 먹는 것보다 네.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혈압이 좀 너무 높거든요. 네. 3년 전부터 의사들이 혈압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안 먹고 있었습니다. 네. 다 생각을 여기를 혈압이 나서 쓰러져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조심하자 해서 며칠 전부터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절이 여기에서 생각이 나서 맞습니다. 쓰러지고 나서는 이미 어렵죠. 그러니까 혈압약이 탄생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혈압약이 만들어졌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약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드시면서 또 양생을 잘하면 좋죠. 짠 음식 피하고, 운동 적절히 하고, 체중 관리하게 되면은 이제 더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죠. 네. 명진님 한 말씀? 네. 이제 앞으로 질투 조금 덜하고 시기 조금 덜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시기 질투. 내가 너무 이렇게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크게 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다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열리게 되면 저절로 없어져요. 내가 자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유달선님 한 말씀 주신다면. 이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나오니 편안하고 한가롭게 살 때 상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지 말라. 이 구절에 이제 유비무환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제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에서
그 유비무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을 테고 제가 조금 더 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어울리면서 정상적으로 내가 하고자 했는 내 존재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거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이번 볼락이하고 댐비하고 태풍이 오면서 이제 볼락에는 이제 바람으로 그렇고 댐비는 이제 비를 많이 뿌렸는데 거기에서 네. 거기도 이제 지역 공중파에서 계속 며칠 전부터 항상 그 예비책을 방송해 주면서 그렇죠. 항상 대비하라고 계속 방송하다 보니까 네. 피해가 상당히 많이 피해는 있긴 있었지만 그나마 그런 그렇죠. 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비무환을 조금 한 번 더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고사성어죠. 유비무환. 그렇죠. 우리가 걱정이 왜 걱정하냐.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준비하고 경계하고 풀어져서 내가 지금 좋다고 풀어지고 딱 놓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하나씩 또 농부가 뭐 겨울철에 새끼를 꽂면서 준비하듯이 늘 경계심을 놓지 않고 공부도 하고 마음도 만들어가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좋은 비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호인님 말씀. 네, 마음을 항상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을 열고 살면은 그것만큼 편한 것이 없다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생각을 열고 살자. 그래서 깊이 헤아리고 따지고 성인의 말씀을 궁구하게 되면은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 대학에서는 견물치지라고 했어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게 되면은 치지, 밝은 깨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고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것을 일주일 동안 또 내 생활에 적용을 해서 내가 이 아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알아서 실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갈고 닦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